안녕하세요. 남자 사람입니다. 오늘은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27번째 시간.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깊숙한 터널 내부에서는 부서진 객차가 계속 타들어가 이내 연기만 피어오르는 골조만 남겨두었다. 한 객차 안에서는 화염의 열기로 흉물스럽게 변한 의자 위에 있는 책을 덮치고 있었다. 그 아래에 적혀있는 기이한 문구는 아직 훼손되기 전이었다. 당신의 은신처는 당신 자신이다. 다른 곳은 없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당신 자신만 구원할 수 있을 뿐이다. 시다르타. 몇 시간 후 눈을 떴을 때 엘리엇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어깨에는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고 목뼈 주위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다. 지하철에서 만난 소녀가 걱정스러운 눈길로 그를 살펴보고 있었다. 괜찮니? 그녀가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팔에 꽂힌 링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다. 움직이지 마. 내가 일어나도록 도와줄게. 일리나가 버튼을 누르자 침대 위쪽이 천천히 들어 올려졌다. 병실 한쪽 구석에 높이 매달려 있는 텔레비전에서는 혼란에 빠진 매너튼의 모습이 흑백 화면에 잡히더니 곧이어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뉴욕에서 사상 최악의 정전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미국 동부 연안 일대에 무려 10시간 동안이나 계속되었던 정전 사태는 1965년 11월 9일 저녁 5시 10분 현재 완전 복구되었습니다. 정전 직후 사포타주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나이아가라 폭포에 있는 수력 발전소의 송전 설비에 문제가 발생해 빚어진 정전 사태로 밝혀졌습니다. 잇따라 지하철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를 소개하는 화면들이 방영되었고 취재 기자는 사고의 원인으로 정전을 꼽으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테러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미국의 국내 사정은 몇 년 사이 연달아 터진 사건 사고로 몹시 어수선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 2년 전에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했고 지난 여름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인종 문제로 폭동이 일어나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정부에서 베트남에 대규모 병력을 파병하면서 대학가에서는 반전 시위가 빈발했고 최근에는 과격 학생운동으로 격화될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일리나가 버튼을 눌러 텔레비전을 껐다. 그 아이는 죽었니? 엘리엇이 한참 뒤에 일리나에게 물었다. 누구? 내가 어깨에 메고 온 아이 말이야. 아니, 지금 수술을 받고 있어. 얼마나 끔찍한 상태였는지. 일리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엘리엇이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끔찍한 사고의 여파로 아직도 머릿속이 혼란스럽기만 한 두 사람은 각자 생각에 잠겨들었다. 얼마 후 일리나가 먼저 침묵을 깼다. 너 나한테 뭔가 할 얘기가 있었지? 엘리엇이 눈썹을 찡그렸다. 옆칸에서 폭발이 일어나기 직전에
나에게 뭔가 얘기를 하려고 다가왔었잖아. 그게... 엘리엇은 우물거리며 대답하지 못했다.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병실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아비규환을 이룬 사고가 언제 일어났었냐는 듯 병실은 평화롭기만 했다. 쑥스러워하는 소년 앞에 아름다운 소녀 하나가 서 있을 뿐. 그냥 나하고 커피나 한잔 하자고 말할 생각이었어. 아, 그래? 소녀가 다소 수줍은 표정을 지었다. 그때 병실로 들이닥친 의사의 낭랑한 목소리가 두 사람의 어색한 분위기를 해소시켜 주었다. 나는 닥터 도일이란다. 의사가 침대 옆으로 다가왔다. 엘리엇은 의사가 상처를 살펴보는 동안 소녀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게 아쉬웠다. 의사가 장황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의사의 이야기 중 흉골 함모를 동반한 흉부 외상성 장애, 경추밀환 같은 표현만이 기억났을 뿐이다. 드디어 의사가 소염제를 바르고 경부 코르셋을 채우는 것으로 검진은 모두 끝이 났다. 엘리엇은 병실을 나서려는 의사에게 함께 병원으로 실려온 또래 남자아이의 상태가 어떤지를 물었다. 의사는 수술을 막 끝났지만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봐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엘리엇은 몇 년 후 자신도 방금 전 의사가 했던 그 말을 수도 없이 되풀이하며 살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혼자 병실에 남은 엘리엇이 탈진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을 때 문이 빠끔 열리더니 문틈으로 예쁜 얼굴이 삐죽 고개를 내밀었다. 그렇게 하자. 일리나가 느닷없이 말했다. 뭐? 나하고 커피를 마시자며? 일리나가 종이컵 2개를 흔들어 보이며 쌩긋 웃었다. 엘리엇도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건네받았다. 내 이름은 엘리엇이야. 내 이름은 일리나. 그날 맨허튼에 소지한 병원 5층에서는 운명적으로 만난 두 남녀가 소곤거리며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밤늦도록 이어졌다. 두 사람은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뉴욕 거리를 쏘다녔다. 센트럴파크에서 피크닉을 즐겼고 여러 박물관을 누비고 다녔다. 그들은 저녁이 되면 병원으로 돌아가 아직 혼수 상태에 있는 소년의 안부를 체크했다. 그들은 달콤하면서도 쌉싸래한 맛이 나는 코코아 한 잔과 계피 치즈케이크를 먹으려고 들어간 암스테르담 카페에서 나오다가 비를 맞으며 키스를 나누었다. 그 순간적인 키스가 그들이 그때까지 알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가치와 의미를 바꿔놓았다. 엘리엇은 소녀와 함께하는 동안 더없이 행복감을 느꼈다. 그는 이 특별한 소녀와 함께 있으면서 느끼는 행복감을 다른 데서는 결코 찾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일리나도 운명의 여신이 데려온 신비스럽고도 매력적인 이 남자아이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이 그 어떤 때보다 더욱 아름다울 것이라 생각했다. 오후가 되면 그들은 고층 빌딩 숲 한가운데에 펼쳐진 드넓은 공원에서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다. 일리나는 지금은 생물학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과 수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엘리엇이 수학과 과학에 관심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머리도 좋고 성적도 뛰어났던 그가 왜 공부를 그만두었는지 궁금했다. 엘리엇은 자신이 비교적 머리가 좋은 건 사실이지만 사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자신의 머리에 주어진 IQ 166은 그저 수치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일리나가 앞으로의 인생 계획을 묻는 질문에 명쾌하게 대답하지 못했다. 일리나는 그가 자신감이 부족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탓에 너무 자주 자기 세계 안에 갇혀버리는 게 문제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그녀는 티를 내지 않고 그에게 슬쩍 물었다. 왜 너처럼 머리 좋은 아이가 의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니? 엘리엇은 못 들은 척 하다가 상대방이 집요하게 나오자 어깨를 으쓱했다. 그러나 그녀가 던진 질문은 그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었다. 병원으로부터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환자가 그를 찾고 있다는 연락을 받던 날 저녁까지. 병실로 들어간 엘리엇은 소년이 누운 침대로 다가갔다. 침대에 누워있는 소년은 프랑스인이었다. 열흘 동안 홍수 상태였다는 사실이 무색할 만큼 소년은 생글생글 웃고 있었다. 얼굴에는 생기가 넘쳐 보였고 웃음에서는 귀엽고도 냉소적인 기색이 묻어났다. 네가 내 구세주니? 그가 살짝 불어 악센트가 느껴지는 발음으로 물었다. 아마도 그럴걸? 엘리엇이 대답했다. 몇 마디 나눠보기도 전에 두 사람은 벌써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다. 앞으로 넌 나의 레이더망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거야. 왜지? 내가 진 빚을 갚을 때까지, 내가 네 목숨을 구하는 날이 올 때까지 널 놓아주지 않을 테니까. 엘리엇이 피식 웃음을 흘렸다. 시원시원하게 느껴지는 이 사내 아이가 단박에 마음에 들었다. 그 자신과는 상반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완벽하게 서로를 보완해 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했다. 엘리엇은 손을 내밀어 자기소개를 했다. 내 이름은 엘리엇 쿠퍼야. 나는 매트 두릴카. 훗날 엘리엇은 그 만남을 계기로 얼마나 인생이 바뀌었는지 가늠해 보곤 했다. 어느 날 저녁 엘리엇은 예쁜 여자아이의 뒷공무니를 쫓아가다가 처음에 타려 했던 객차를 타지 않았다. 그 덕분에 그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또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었다. 사랑을, 친구를, 그리고 인생의 소명을. 그의 며칠 사이에 엘리엇은 진정한 남자가 되어 있었다. 샌프란시스코 2006년. 엘리엇의 나이 60. 과거의 달콤한 추억에 젖어들었던 엘리엇은 텔레그래프 힐 정상에 차를 주차시키고 필버츠 스텝스로 접어들었다. 꽃계단을 걸어 내려온 그는 아르데코 스튜디오 앞에 멈춰서 정원이 넘겨다 보이는 울타리를 밀고 들어갔다. 창문이 열려 있어 그는 덧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다. 나야, 매트. 매트가 현관문을 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다. 엘리엇? 어서 서두르게. 샌드위치를 사려면 샌프란시스 가게에 들려야 하잖아. 너무 늦장 부려
빠니에 구르마앙 세트가 떨어지면 자네는 또 먹을 만한 샌드위치가 없다고 툴툴댈 게 아닌가. 자네가 여긴 웬일인가? 벌써 잊었어? 자네와 함께 요트를 타기로 한 날이잖아. 무슨 요트? 페이펄 요트.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는 건가? 자네가 그렇게 하자고 어제 저녁 내 자동 닫기에 메시지를 남겨놓고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매트가 말을 잘랐다. 그만두게 엘리엇.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지냈어. 그런 내가 자네에게 메시지를 남길 이유가 없지 않나. 엘리엇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할 말을 잃었다. 매트의 눈을 보니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건 분명했다. 잘 듣게 엘리엇. 자네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모르지만 나는 오늘 자네와 낭비하며 보낼 시간이 없다네. 볼 일이 끝났으면 이제 돌아가 보게. 잠깐만 기다려 매트. 잠깐만. 자네는 내 친구잖아. 우리는 매일 전화로 얘기를 주고받고 일주일에도 몇 번씩 만나는 사이 아닌가? 매트가 아주 오래전에 뭔가를 기억해내기 위해서인 듯 눈을 가늘게 떴다. 자네 말처럼 우린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지. 맞아. 나도 인정하네. 하지만 그건 지나간 일일 뿐이야. 그가 다시 문을 닫으려 하자 엘리엇이 간청하다시피 물었다. 우리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우리가 싸우기라도 했나? 자네 지금 나보고 농담하자는 건가?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굴지 말게. 매트, 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주게. 매트가 성가시다는 듯 망설이더니 결국 말을 꺼냈다. 벌써 30년이나 지났군 그래. 자네가 이상한 사람을 만났다며 횡설수설하기 전까지 우리 사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 자네 역시 일, 우정, 사랑이 모두 순조롭게 풀리고 있었어. 매트, 그게 무슨 소리인가? 어느 날엔가 자네가 시간여행자를 만났다며 이상한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어. 한마디로 정상이 아니었지. 나도 자네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네. 자네가 정도를 넘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그게 언제쯤이었나 매트? 정확하게 언제쯤이야? 빌어먹을. 그날은 바로 크리스마스였다네. 내가 그날을 선명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있지. 왜냐하면 그날은 자네가 일리나와 헤어진 날이기도 하니까. 기억을 떠올린 매트는 날짜가 오늘과 겹친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느꼈다. 날짜로 따져 꼭 30년 전 일이었다. 엘리엇이 망연자실한 채 할 말을 잃은 사이 매트가 계속 말했다. 오랫동안 나는 자네와 화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네. 하지만 자네는 우리 사이에 두터운 벽을 쌓기만 했어. 그러다가 일리나에게 그 일이 벌어졌고 나도 그전처럼 자네를 대할 수는 없었어. 일리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건가? 매트의 얼굴에 갑자기 우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더니 단호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제 그만 꺼져버리게 엘리엇. 그런 다음 매트는 세차게 문을 닫아버렸다. 엘리엇은 정신이 몽롱해진 채로 차로 돌아왔다. 1976년 매트와 불화가 생겼고 관계를 원래대로 만들어 놓으려면 매트보다는 그 자신이 먼저 뭔가 해야 할 것 같았다. 그렇다면 1976년부터 지금까지 매트와 함께 보낸 시간들에 대한 내 기억은 그저 머릿속에서 그려낸 환상에 불과하다는 말인가? 엘리엇은 차에 팔을 괴고 머리를 감싸 쥐었다.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시간여행을 하는 사이 내 기억은 그대로인데
매트는 나와 다른 경험과 기억을 갖게 된 게 틀림없었다. 그는 과학계가 관심을 표하고 있는 다중세계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다. 일부 과학자들에 따르면 한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다른 세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하늘로 하나의 동전을 던질 때 숫자가 있는 쪽이 위로 향하는 세계가 있다면 그림이 있는 쪽이 위로 향하는 세계도 있다는 것이다. 내가 로또를 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내가 따는 세계가 있다면 다른 수백만 세계에서는 내가 잃게 되는 것이다. 그 주장을 통해 유추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무한수의 세계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다. 9.11 테러가 일어나지 않은 세계가 있고 조지 부시가 대통령이 아닌 세계가 있고 베를린 장벽이 아직 건재한 세계가 있다는 것이다. 30년 전 매트와 싸운 세계가 있다면 두 사람이 여전히 친구 사이인 세계도 있다는 가설은 성립될 수 있다. 문제는 과거와 미래를 왕복하다가 실제로 벌어진 일들이 그의 기억과 일치하지 않은 시간선에서 내려왔다는 것이다. 불행히도 현재로서는 주어진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엘리엇은 운전대를 잡고 병원을 향해 달렸다. 그를 괴롭히는 중요한 생각이 있었다. 일리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알아내야 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